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민법에서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하고 그다음에 법인 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9페이지 물건부터죠. 제4장 물건 프로 9페이지 98조 보셨나요? 네, 거기서부터예요. 제4장 물건 그랬는데 제98조 그러면 읽으셔야죠. 제98조 점심 안 드셨어요? 다시요. 제98조 자, 여기서 이제 물건의 정의 그래서 그 98조 표제어가 물건에 대한 얘기죠. 지금 부록 보고 있는데 부록도 안 갖고 왔어요. 빨리 데스크 가서 자료 받아오셔요. 예, 예. 물건의 정의 그랬을 때 물건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게 물건이죠. 근데 물건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 그 물건이라고 했는데 99조에 뭐가 나왔어요? 표제어가 99조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또 100조에 주물과 종물이죠. 제 101조에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천연과실, 법정과실이 제4장 물건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제4장에서 물건이라고 했을 때 98조에서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99조, 100조, 101조도 뭐다? 물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물건이라고 했을 때 칠판 보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동산 얘기하기 전에 98조에서 민법상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몇 조가요? 98조가 뭐를 얘기하여? 물건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법 99조가 뭐죠? 네? 부동산과 동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 100조가 주물과 종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법 101조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제 4장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물건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물건은 다시 98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물건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99조, 100조, 101조는 뭐예요? 물건을 뭐 한 것이다? 뭐 한 거예요? 분류한 것이다.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4장이라는 물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네. 이해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민법이라는 법은 또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은 다 무슨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판택된 체계라 그랬죠. 판택된 체계다라고 하면 판택된 시스템이라는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총칙 플러스 뭐가 나와요? 각칙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각칙에 있는 공통점을 다 모은 게 총칙이죠. 그러니까 이 총칙이라는 건 어디에도 같이 적용된다? 각칙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이게 꼭 총칙 각칙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법을 규정할 때 1항이 있고 2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1항이 있다. 그럼 1항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2항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조문 해당 조문의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총각론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요 1항이 뭐가 되고요. 원칙이 되고 요게 뭐가 되고 예외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는. 네? 그러니까 법전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원칙과 예외, 총칙과 각칙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이게 두 개를 엮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고 있나요? 그럼 98조는 99조, 100조, 101조에 대한 뭐의 규정이다? 이것은 이것에 대한 이건 뭐예요? 그렇죠. 총칙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거에 대한 각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물건이 뭐라 그랬죠? 물건이? 본법에서 물건이란. 본법에서 그러면 본법이 뭐예요?
이 법 그 얘기예요. 본법에서 물건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법이에요? 민법을 얘기해요. 그럼 민법에서 물건이라 그랬을 때 얘기해요. 지금 뭐 행정법에서 물건이라 그랬을 때 얘기해요. 부동산 학계론에서 물건이라고 했을 때 얘기해요. 민법이란 말이에요. 민법.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물건의 개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이 법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 물건이란 뭐라 그랬죠? 유체물 또 예?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물건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민법에서. 그 물건이다 그러면 물건이 뭐란 말이에요? 예?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러면 요 밋이라는 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and 그리고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및 그러면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 이퀄 뭐란 말이에요? 유체물 플러스 전기 기타 그랬죠. 기타. 그러면 이거는 기타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전기하고 이 뒤에 그러니까 기타로 연결되는 두 단어가 있을 때 예? 기타 뒤에 나오는 게 더 큰 말이에요? 범위가 아니면 기타 앞에 나오는 게 더 큰 말이에요? 자 봐봐요. 감, 귤, 기타, 맛있는 과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일이 더 큰 말이에요? 감이나 귤이 더 큰 말이에요? 그쵸? 그럼 포함관계로 보면 과일 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호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과일에 대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과일을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시한다 이렇게 표현.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예시한다. 그렇다면 전기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란 말이에요?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체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자연력도 그렇고 뭐가 가능하다면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물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물건이 걸 유체물 그 다음에 무체물 중에서도 유체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그럼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물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형체 없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 이 형체가 없잖아요. 전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무체물이란 말이에요.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뭐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뭐가 가능해야 돼요?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이다 그런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바닷물은 관리할 수 있나요? 바닷물은 유체물이에요 물체물이에요? 바닷물 유체물이죠. 지하수 유체물이죠. 근데 유체물인데 그것은 물건인가요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관리라는 건 뭐죠? 이거 우리 11월에 했던 건데 관리가 뭐예요? 관리란 뭐를 얘기합니까? 배타적인 지배. 베타가 뭐죠? 베타 네? 타인을 배제시킨다 그런 뜻이네. 베타 타인을 배제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 물권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뭐라 그랬죠? 배타성. 물권은 무엇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라면 물건이 뭐란 말이에요? 물건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된다?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물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배타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타인을 뭐하겠다? 배제시키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뜻이다? 독점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독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물건이 되는 거고 독점할 수 없다면 물건이 안 되는 거고. 이해되는 중이에요? 결국 뭐예요? 물건은 뭐가 가능해야 된다? 독점이 가능해야 된다. 다른 사람 사용하지 못하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물건을 정의했습니다. 98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질문, 자연력은 물건이다. OX. 자연력은 물건이다. 예?
X죠? 왜 X예요? 그렇죠. 관리가 핵심이라니까요. 그럼 유체물은 모두 물건이다? 질문. 유체물은 모두 물건이다. OX. 유체물이라면 뭐든지 물건이다. OX. X. 어디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관리. 아시겠죠? 조문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뭐가 가능해야 된다?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그게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칠판 보세요. 물건은 결국은 권리의 대상이죠. 예? 권리의 대상. 무엇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대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객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객체가 된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요. 여기 봐봐요. 문장 속에서 뭐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국어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자, 이제 소시적으로 되돌아가 봐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랬을 때 여기서 체언이라고 해야 돼요. 체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체가 몸체예요. 체언, 몸을 얘기하는 단어. 예? 그리고 체언이 아닌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예? 조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사. 이 체언을 도와주는 조사. 조는 도와준다 그런 뜻이, 도와주는 말이 조사예요. 는, 을, 예? 다 이런 게 다 조사예요. 그럼 그때 체언에 해당하는 거, 이게 소위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명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온 명사. 나라는 사람 밥 먹는다. 그랬을 때 나는 뭐뭐 은는 이가, 그러면 이걸 무슨 주어, 이것을 을을 들어가서 말되면 이건 무슨 목적어. 먹는다 그러면 무슨 서술어.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이 행위, 이 서술하는 행위에 대한 주체 이렇게 표현해요. 법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주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주체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법에서는 뭐뭐 을을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객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객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갑이 사과를 소유한다 라고 했을 때 주체는 누구예요? 갑이죠. 이 사람이 주체예요. 그죠? 그러면 갑이 무엇을 소유해요? 사과를. 이것은 뭐라 그래요? 객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A가 집을 소유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소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객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A는 소유의 뭐예요? 주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이제 소유한다 그러면 이 소유하는 대상이 바로 요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일로 와봐 이제. 자, 권리의 대상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 권리의 대상을 뭐라 그래요? 객체. 그러면 그 객체에 대해서, 객체가 지금 여기서 물건이라고 했죠. 따라서 권리의 대상인 것, 즉 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무슨 권 그래요? 물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물권의 대상을 뭐라고 한다? 물권의 객체, 그게 뭐예요? 물건. 아시겠죠? 이런 단어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물권의 대상은 뭐다? 물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 소유물, 집에 대해서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주체,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뭐을 붙여서 말되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객체. 자, 그럼 물권의 객체는 뭐다? 물건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물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 사람 물권의 주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권리의 주체는 오로지 누구뿐이에요? 사람. 그럼 권리는 누가 갖는 거예요? 사람만 권리를 가져요. 따라서 짐승 권리 못 갖죠?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물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건. 이거 이빨.
이빨은 물건인가요? 아닌가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그러니까 뭐니까? 사람의 일부니까 이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가 빠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로부터 분리가 되었으면 그것은 물건이 돼요. 근데 인체의 일부다 그러면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또 하나, 사람이 사망했다. 시신 사망했어요.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물건이죠. 왜죠? 예? 예? 사람 아니에요? 사람? 죽은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예? 무엇을 죽은 사람이 사람? 죽은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뭐라 그래요? 구신 그래요. 구신. 예? 죽은 사람은 사람이죠. 아니라니까. 시신은 물건이에요. 물건.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한 거 다 잊어버리셨군요. 그래서 복습하는 겸 다시 제3조를 봅니다.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생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권리의 주체가 되려면 생존해야 돼. 따라서 이 시신은 생존하지 않으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의 객체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제99조 갑니다. 제99조 제1항.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만 부동산이죠? 아니죠? 네. 여러분 근데 칠판 보세요. 이제 99조에서 토지 또 및 그랬어요. 및 그 정착물 그랬을 때, 자, 이 그는 뭐죠? 그 토지를 다시 받는 대명사죠.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신 토지를 받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걸 풀어주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토지. 이거 밋은 그리고란 뜻이죠. 와 토지의 정착물, 이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예? 이걸 부동산 그러잖아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이라고 제가 한자로 쓴 이유가 있겠죠. 동은 뭐예요? 동. 움직인다. 산은 재산.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 그래요. 한자로 보면. 그러면 이건 글자 그대로 풀어준 거죠. 그럼 부는 뭐 아니 부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면 움직이는 건 동산.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으로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한 얘기고,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움직이지 않는 거를 부동산 이게 아니라 법에서는 뭐를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다. 정착이 뭐예요? 정착. 착은 부착되어 있죠. 정은 고정되어서 부착된 물건이죠.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 크게 기억나요? 자, 이거 토지죠. 토지 정착은 뭐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건물. 이건 뭐예요? 수목의 집단. 자꾸 따라하셔요. 그 다음에 요거 뭐죠? 미분리 과실. 농작물. 다시 정착물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정착물은 뭐 있어요?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질문.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는 부동산이다. 오. 미분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나무로부터 뭐 되면, 분리가 되면, 떨어진다는 말 안 쓴다 그랬어요. 시험 봐야 되니까. 나무로부터 사과가 분리되면 이건 뭐가 돼요? 예? 동산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말 안 쓴다니까. 분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인체 속에 있을 때는 그 물건 아니라 그랬죠. 분리 주체죠. 근데 침에 뱉으면 그때는 침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부동산이고, 그럼 이게 부동산이라면 지금 99조에 보면 부동산하고 동산, 표제어가 부동산하고 동산이잖아요. 99조 2항에서 뭐라 그랬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랬죠. 칠판 보세요. 자, 5는 3 더하기 2죠. 예? 예. 이게 이퀄 같다라는 뜻이에요. 5가 3 더하기 2하고 같은 거죠. 또는 1 더하기 4 이래도 같은 거고. 그러면 3은 요게 항을 넘어가요. 이 이퀄을 넘어가면 2항이라 그러고 분리시켜요. 그러면 5 이게 넘어가면서 기호가 바뀌죠. 2는 3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3은 뭐란 말이에요? 5에서 2를 뺀 것이죠. 이게 같은 거죠. 그럼 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물건이다 그러면 부동산, 물건 이퀄 부동산 플러스 뭐죠?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동산 내비두면 동산을 정의하면 부동산이 넘어가면 되죠. 따라서 5는 물건이에요. 물건 빼기 뭐는 부동산 이퀄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갈 수 있죠. 따라서 동산의 정의는 뭐예요?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 아시겠죠? 또 동산 그럼 움직이는 거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동산이 뭐라고요? 부동산이 아닌 물건. 부동산은 동산이 아닌 물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정의를 해놨으니까 1항에서.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 그게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게 1항이고 그 다음에 2항이 뭐예요? 동산에 대한 정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99조 1항에서는 뭘 얘기했고요? 부동산 얘기고 2항에서는 뭐를 얘기했어요? 동산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부동산 먼저 동산 뒤에가 나오는 게 표제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9조 제목에서 표제어 봐요. 99조 제목에서 부동산 동산 그랬죠? 뭐가 먼저 나왔어요? 부동산이 먼저 나왔으니까 99조 1항은 뭐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해요?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순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99조 그래놓고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문은 1, 2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이다? 부동산이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동산은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동산을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부동산 빼기 나머지 물건에서 부동산 빼면 죄다 동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동전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동전은 어떤 분이 그래요? 돈이에요. 동전은 돈인데 그거는 동산, 부동산.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99조 1항에서 물건을 얘기할 때 부동산과 동산을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이것이 부동산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그 아니면 동산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동전을 봤어요. 동전을 봤으면 걔가 토지예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니까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산. 그럼 10,000원짜리 지폐는 동산, 부동산. 그건 동산이죠. 왜 동산이에요? 1항이 아니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하실 때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시신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일단 시신이 되려면 이건 물건이어야 되죠.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이 또 아니에요? 그럼 구신 사람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시신 물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죠. 물건이면 부동산이나 동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얘 시신은 부동산, 동산.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읽으실 때 99조 1항 2항 그리고 99조 1항 토지야 정착물이야 2항 부동산이 물건 이러고 빵꾸 치고 동산을 맞춰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법 조문대로 사고를 하세요. 생각을 조문대로 일단은 물건이었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뭐야?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따져보고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했으니 정착물이 아니라면 그건 다 뭘로 간다? 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행간의 의미가 숨어 있죠? 그 행간의 의미 뭐가 먼저 판단 대상인 거예요? 부동산을 먼저 판단하고 그거 아니면 동산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일단 전제 조건은 뭐이어야 해요? 물건이어야만 되죠. 아시겠죠? 그럼 물건이 아니라면 부동산, 동산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네. 다음에 100조 갑니다. 100조
뭐가 나왔어? 이제 주물, 종물 그랬죠. 자, 이제 우리 물건 얘기 중이죠. 지금 우리 물건을 얘기 중이잖아요. 왜냐면 사장이 다 모으니까 물건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사장이 물건을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백조에서 주물하고 컴마, 종물 이렇게 나왔다면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뭐다? 물건이다. 그죠? 근데 그 물건을 볼 때 주와 뭐가 있어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주와 종. 두 개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다 봐봐요. 주물, 종물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은 두 개의 물건일까요? 하나의 물건? 예를 들어 일단은 주물, 종물에 관계 있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거 기억나요? 월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3일 전에, 이틀 전에 했어요. 뭐죠? 얘는 뭐예요? 본체. 얘는 모니터. 기억나요? 그럼 얘가 뭐다? 주물이라면 얘가 뭐예요? 종물. 자, 그러면 잘 봐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두 개의 물건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두 개의 물건이죠. 그러니 주물, 종물이라면 일단 무슨 물이어야 된다? 두 개의 물건이어야 된다. 이해되는 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건이니까 물건을 얘기할 때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주된 물건이나 종된 물건이나 이게 다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일단은 전제해야 되겠죠. 다시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는 걸 전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별개의 물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주물 종물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주물 종물 얘기했는데 백조 제1항을 보면 백조 제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된 물건은 종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법이. 예? 그러면 그 법에 따른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자어가 나와요.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칠판 보세요. 상용은 일상적인 이란 뜻이에요. 일상적인 용도에 공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바지할 공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한다. 이걸 상용에 공한다 그래요.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한다 그랬을 때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럼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자, 주물종물 이경계죠. 이 본체가 주물이라면 모니터는 뭐죠? 종물. 근데 이 모니터가 얘한테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한다. 즉 뭐라 그런다고요? 상용에 공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모니터가 얘한테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한다라고 했을 때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 글자 그대로 하면 문장에서는 효용을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체의 사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본체 사용 도와줄 때 본체에다가 뭐 예를 들어 스피커를 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스피커도 본체 사용하는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종물이다 아니다?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물의 주된 물건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주고 하나는 종이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종이 주인을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주물, 종물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본체가 주물이라면 모니터는 종물인데 스피커는 종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상용에 이바지한다라는 뜻이 과연 뭔가라는 거예요. 스피커는 없어도 그 본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컴퓨터 쓸 때 지장이 없죠. 다만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니터 없으면 컴퓨터 본체 쓸 수 있어요? 아예 못 쓰죠.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효용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표현해. 효용을 도와준다. 효용을 돕는데 없어서는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거는 종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소유물을 부착시켜야 돼요? 자기 소유물을 부착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거기서 1번 1항 보시면 물건의 소유자가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겠다. 그러면 봐봐요. 그 물건의 소유자 그랬을 때 앞에 물건이란 건 무슨 물을 얘기할까요? 주물을 얘기하겠죠. 주물의 소유자가 그 주물의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착시켰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면 봐봐요. 또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인 무슨 물건이요? 다른 물건을 부착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물과 종물은 별개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별개의 물건이다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없어서는 안 돼야 된다. 이게 상용에 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요건이 있어요. 지금 뭘 찾아내냐면 법 조문에서 요건을 빼먹는 거예요. 지금 요건을 빼가지고 그 요건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조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법조문은 그에 필요한 요건과 그에 필요한 효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지금 따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물과 종물은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 별개의 관계, 별개의 물건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종물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세 번째는 주물, 종물이 뭐 해야 되죠? 봐봐요. 앞에서 여기 봐봐요. 칠판 보세요. 물건의 소유자가 주어져.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켰다 그랬잖아요. 예? 그 A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본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소유인 다른 모니터를 지금 부속시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물건이고 이게 모니터가 본체 효용에 이바지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얘도 누구 소유다? 그렇죠. 자기 소유물이에요, 이게. 따라서 세 번째 요건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으려면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렇죠? 법이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법에 따른 요건이, 이 요건을 뽑아낼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칠판, 이 100조 1항. 물건의 소유자, 즉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 주물의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하면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요건이 추출되죠? 첫째,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으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별개의 물건일 것. 둘째, 종물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셋째, 소유자가 같아야 될 것. 요건 나왔죠? 자, 그러면 1항에 따른 종물의 요건을 갖췄다면 2항에 따른 법적 효과가 나와요. 100조 2항은 뭐라 그랬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걸 뭐라 그러죠? 짧게 표현하면, 한자어 써서 짧게 표현하면 이거 뭐라 그래? 2항을 종물의 뭐라 그래요? 네? 수반성. 이렇게 수반한다. 이걸 수반한다 이렇게 표현해. 한자어로 수반한다는 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따라갈 숫자. 그러니까 종물은 따라가요. 어디에? 주물의 처분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로 주물을 판매한다라고 해서 종물은 주물에 포함돼서 같이 넘어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라간다. 이것을 종물의 수반성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한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수반성.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칠판. 그러면 이 조문을 이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자, 저를 보시고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되려면 일단은 세 개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별개의 물건이니까. 둘째, 상용에 이바지한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상용에 이바지한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상용에 이바지한다 한마디로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상용에 이바지한다가 어떤 의미?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서 안 되는 거. 없어도 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니까요. 없어서 안 되고. 세 번째,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그럼 소유자가 만약에 다르다면 종물이 아니에요. 종물이 아니라면 주물의 처분에 수반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대표로 여러분 봐봐요. 주유소와 주유기는 자, 주물 종물의 관계일까 아닐까를 따져봐야 돼요. 주유소가 주물이라면 종물은 주유기는 종물에 해당할까 안 할까 따져보는 거예요. 첫째, 별개죠. 네, 별개 물건. 주유소에다 주유기 또 새로 이렇게 추가해서 따로 사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별개의 물건이에요. 그죠? 두 번째, 주유기 없는 주유소 있어요? 주유소에 주유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요건 갖췄어요. 세 번째, 소유자가 같았을 때 주유소가 뭐 되면 처분되면 이제 종물이 됐어요. 주유소가 처분되면 주유기는 뭐 한다? 따라간다. 어떻게 처분되나요? 매매로 처분될 수 있고 경매로 처분될 수 있고 공매로 처분될 수 있고 교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등등등. 그죠? 주유소가 팔리면 주유기는 뭐 한다? 따라서 같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유소를 사고 판다 예컨대 10억 원에 A 소유의 주유소를 샀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샀을 때 얘는 무엇도 포함해서 주유기도 포함해서 산다 그런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고로 주유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돈 주고 낙찰받은 낙찰자는 주유기를 취득한다 못 한다?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주유소가 갑소유의 주유소인데 주유기는 을의 소유의 주유기예요. 그러니까 갑이 운영하는 주유소이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주유기를 여기다 설치를 한 거예요. 주유기 속칭 임대한 거예요. 주유기 임대. 얘가 자기 주유기를 여기서 주유기만 설치해 놓고 여기서 나오는 금액의 일부를 얘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기는 누구 거예요? 을 거. 주유소는 갑의 주유소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주유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낙찰자가 병이라고 했을 때 이 병은 주유기, 을 소유의 주유기를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한다.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 판례가. 이해되셨어요? 왜?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이잖아요. 그죠?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이면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유기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물이니까. 근데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여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되는 거다. 왜지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 판례가 최근 판례예요. 작년도 판례인데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거 문제로 나와서 못 풀더란 말이에요. 예? 주유기는 종물이지만 같이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라는 요건이 더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같이 넘어가는 수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건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주유소의 주유기가 다르다면 소유자와 다르다면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01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인데 1항과 2항을 지금 나눴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 1항에서 왜 1항에서 자기 소유인 다른 종물을 부속하게 하면 부속물이 종물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라는 문구를 집어넣는지 아시겠죠? 느낌이 와요? 왜 100조 1항에 보면 둘째 줄에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왜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뭐 때문에? 2항 때문에 1항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2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종물은 주물에 묻어서 그냥 같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생각해봐요. 저의 주유소인데 여러분이 주유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제가 돈을 못 갚아서 제 주유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여러분의 재산까지 같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한을 둔 게 1항에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넣어라. 예? 자기 소유물 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남의 소유물까지 같이 넘어가게 한다 그러면 그 남이 너무 억울해지니까. 아시겠죠? 그러게 법이 얼마나 꼼꼼하게 기술이 되는지 느낌이 와야 돼요. 이거는 무슨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법조는 하나 문맥 하나하나 쉼표까지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세심한 터치를 해드렸죠. 예, 99조에서 부동산이 먼저 나왔고 동산이 뒤에 나온 이유는 1항이 부동산 규정이고 2항이 동산 규정이니까. 100조에서 1항과 2항을 나눠놓은 이유는 100조 1항에서 주물 종물에서 주물의 요건을 일단 주물 종물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2항처럼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101조 나왔잖아요. 101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 읽어봐도 아하 1항은 뭐 규정이다? 천연과실 규정. 2항은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2조 보니까 과실의 취득 그래서 제목이 표제어가 과실 그랬죠. 그럼 이 과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과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1조에서 지금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해놨죠. 근데 102조에서는 제목이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실은 무슨 과실을 얘기해요? 천연과실도 법정과실도 포함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고 있나요? 그러니까 표제어만 보고도 102조에서 과실은 101조에서 얘기하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과실. 그러면 과실은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분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